가만히 생각해보면 우주는 마트료시카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큰 구조를 발견했다 싶으면 거기에는 더 작은 구조가 있고 그보다 또 더 작은 구조가 새로이 발견되고, 보이드라는 거대한 공허 안에 필라멘트라고 하는 큰 은하의 실타래가 수억 광년에 걸쳐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 실타래는 은하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은하단 또한 은하라는 독립된 별의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하는 혼자가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은하가 모두 어떠한 은하단에 속해 있다는 점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하는 조금씩 함께 모여서 지름이 수백만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무리를 만듭니다. 이런 무리의 총 질량은 무려 태양의 수조 배에 달합니다. 궁금하신가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주에서 가장 큰 질량을 가진 은하단을 둘러보는 멋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하단에 대하여.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다루는 것이 초은하단이 아니라 은하단이라는 점입니다. 초은하단과 달리 은하단은 중력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상호작용 시스템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면 초은하단을 구성하고 있는 천체는 모두 우주로 흩어지기 때문에 결국 지구에서도 멀어지고 관측자의 시야에서도 사라집니다. 물론 이것은 그때까지 지구상에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초은하단은 환상과 같은 존재로 현 시점에서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일시적인 임시주택 같은 느낌이라면, 은하단은 튼튼하게 지어진 가옥처럼 오랜 시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은하단에는 규칙적인 유형과 불규칙한 유형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형의 은하단은 대칭성이 있으며 거의 이상적인 구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하단에서는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은하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대부분이 타원 은하나 렌즈형 은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사는 우리 은하와는 다른 모양의 은하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대칭성이 없는 불규칙한 유형의 은하단은 정해진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은하단에는 나선 은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은하를 볼 수 있습니다. 은하단은 수천 개의 은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은하단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은하도 그 사이에 퍼져 있는 희박한 가스도 아닙니다. 바로 수수께끼에 쌓인 다크매터, 즉 암흑물질입니다.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중력의 정체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으며 은하단에 존재하는 전체 물질의 90%를 이 암흑물질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은하단에 대한 지식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랭킹에 진입한 은하단을 소개하겠습니다. 판도라 은하단. 아벨 2744 은하단은 판도라 은하단이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은하단이 흥미로운 현상들을 가득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도라 은하단은 조각가 자리에 놓여 있으며 지름은 약 400만 광년, 질량은 태양의 4조 배나 됩니다. 이 은하단의 망원경을 가까이 하면 적어도 4개의 작은 은하단이 충돌하는 우주의 대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발견하기 위해 복수의 다른 스펙트럼 대역에서 관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은하단의 충돌이 무려 3억 5천만 년이나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증거로 판도라 은하단에는 몇 개의 전파원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것이 복수의 은하단이 융합한 흔적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도라 은하단의 중앙에는 특히 질량이 큰 은하가 여러 개 존재하는데 이것이 중력 렌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하가 빛을 왜곡하기 때문에 배후에 있는 더 작은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IDCS 1426 은하단. 태양의 500조 배. 그런 엄청난 질량을 가진 것이 바로 IDCS 1426 은하단입니다. 굉장한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이 은하단은 초기 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은하단 중 가장 큰 질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DCS 1426 은하단은 지구로부터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연구자에 의해 관측된 것은 우주가 태어나고 나서 불과 38억 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은하단의 한가운데에 있는 밝은 영역에서는 X선의 발생원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약 5억 년 전에 다른 동일한 은하단과 합체한 흔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IDCS 1426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물질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비유하자면 마치 유리잔에 담긴 와인처럼 찰랑거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그 외의 부분에는 초고온 가스가 차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IDCS 1426 은하단은 초기 우주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의 역사와 진화에 관한 이미지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처녀자리 은하단. 은하단과 같은 거대한 구조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변방 이외에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그중 하나는 지구 바로 옆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녀자리 은하단으로 이는 수많은 대규모 대질량 은하단 중 지구와 가장 가까운 은하단입니다.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대략 5천만 광년. 우주의 척도로 보자면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셈입니다. 처녀자리 은하단은 그 중심이 처녀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처녀자리 은하단에는 2,000개 이상의 은하가 속해 있으며 그 질량은 태양의 대략 1000조배나 됩니다. 1000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공이 15개나 되는 것입니다. 이 은하단은 크기도 엄청난데 지름이 무려 1400만 광년에 이릅니다. 처녀자리 은하단을 구성하는 것은 대부분 나선 은하지만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4개의 밝은 은하는 모두 타원 은하입니다. 특히 그중 하나는 M87 은하로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 처음으로 촬영된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봉황자리 은하단. 은하단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질량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승자를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 영광스러운 2위를 차지한 것은 바로 봉황자리 은하단입니다. 그 질량은 무려 태양의 대략 2000조배, 우리 은하의 2000배의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봉황자리 은하단은 X선 파장 영역에서 가장 밝은 은하단으로 그 밝기는 지금까지의 기록을 35%나 웃돌 정도입니다. 이토록 빠르게 X선을 방출하는 이유는 이 은하단이 급속히 열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부에서는 새로운 별이 매우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대질량 은하가 만들어내는 별의 수는 1년에 무려 740개나 되며 이는 우리 은하에서 별이 형성되는 속도의 수백 배에 해당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보통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대질량 은하는 은하단 중에서 가장 최초로 태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은하는 이미 수십억 살이 되어 있을 것이고 오랜 시간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새로운 천체를 낳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봉황자리 은하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이 블랙홀이 에너지를 방출해서 주변의 가스가 식는 것을 막아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자들은 앞으로도 이 문제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엘-고르도 은하단. 자, 최후의 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페인어로 뚱뚱한 혹은 거인이라는 뜻을 가진 엘-고르도 은하단입니다. 그야말로 은하단에 딱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각종 추산에 따르면 태양 질량의 2000에서 3000조배나 되는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약 7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엘-고르도 은하단은 시속 수백만 킬로로 충돌하는 2개의 독립된 은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엘-고르도는 긴 꼬리를 가진 혜성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한다는 점 때문에 또 하나의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암흑물질이 일반 물질과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고온의 가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적인 물질은 보통 충돌이 일어나면 감속하는 데 반해 암흑물질은 감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께끼에 쌓인 암흑물질의 특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이 놀라운 은하단은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주에서 질량이 가장 큰 은하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괴물 같은 존재가 근처에 있다면 스스로가 그저 작은 모래알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거대 은하단에 비하면 우리 은하수조차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그 어느 것보다 편안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태양계가 마치 그리운 고향처럼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모두들 집에 일찍 돌아가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